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엔비디아의 칩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토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예, 지금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인 와중인데요.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요구에 대해서 손을 든 중국이 미국들어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금지한 거 빨리 풀어라고 요구를 했는데 미국이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해서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에 뭔가 세게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칼인 하나의 그 잣대라고 미국의 어떤 비장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해제해 버렸거든요. 자, 이 대목 과연 미국은 왜 이랬을까? 앵커님 잘 지적한 대로 이것이 히토류의 힘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중국이 겉으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슬금슬금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거든요. 히토류라는 게 자석이라든지 별로 찾기 대체제가 없는 그런 광물을 얘기하는데 이게 없으면 제조업 제품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컴퓨터, 자동차, 데이터 센터 이게 굴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트럼프가 놀래서 예. 우리 엔비디아 반도체 규제 풀게 해서 중국도 히토류 풀려. 이래서 지난달에 제네바와 영국에서 중국과 미국이 비밀리에 회담을 계속했는데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했는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절대 수출 금지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팔 거야.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푼다. 자, 이 반도체 규제는 안보학과 또 연결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만든 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이 무기 제품 만들어서 미국을 친다라고 하면서 수출 금지를 선언했던 건데 트럼프가 큰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최신형 칩을 개발을 했고 중국에 판매하는 건 네 번째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구형 칩을 수출하는 건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공식 해명입니다. 자, 2달 전에는 금지해 놓고 갑자기 푸니까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왜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는 약해졌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상무장관의 공식 해명은 지금 엔비디아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날로 발전해서 지금은 블랙웰 시리즈로 갔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파는 것은 후퍼 시리즈 H20이라는 건데 이것은 인공지능 반도체이긴 하지만 단계가 낮아서 요런 H20 정도 가지고 중국이 크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거라도 줘야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중독이 돼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을 계속해 나갈 것이 아닌가. 사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라는 회사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회사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으로 찾아가서 이거 풀어달라. 자, 지금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량 중에 중국에 파는 게 40%인데 중국 매출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중국의 화웨이 같은 회사가 기술 개발해서 따라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적당히는 주는 게 좋다. 이게 엔비디아 측의 얘기인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준다 이러면 2달 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때는 이 엔비디아 그 반도체 쓰면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상무장관의 다른 발언도 하나 좀 짚어보자면 미국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중일을 꼽으면서 이 세 나라가
자국 내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예. 우리나라 무료로 주는 전기 있을까요? 없겠죠. 예. 근데 다만 미국보다도 전기료가 싸다. 이것이 이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불만인데요. 미국의 철강 산업과 한국의 철강 산업 이게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나 일본, 중국이 월등히 지금 경쟁력이 우수한데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거든요. 이 철강이라는 게 광석에 철광석에 들어가 있는 돌을 녹여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전기값이 비싸니까 미국 업체들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일부 일리는 있지만 그것도 반드시 옳다고도 할 수 없고 우리도 전기값을 상당히 물고 있는데 예. 이게 철강 관세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지금 철강 관세가 무려 50%예요. 만 원짜리면 15,000원이 돼버리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있으니까 이제 전기값을 물고 늘어지는데 자, 이 대목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철강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미국은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지금 해소한다. 이것을 요구하겠다. 그런데 국가의 보조금 문제라든지 또는 전기값이 일부 산업에서 좀 싼 거 이런 것도 미국은 감내하지 않겠다 해서 파상적인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파상적인 공세를 예고하는 트럼프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달 말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부과 시점 8월 1일로 네. 유예가 됐는데 비슷한 시기로 볼 수 있겠네요. 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크게 두 가지 뿌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상호 관세 때리는 거. 예. 그것은 나라별로 관세율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뿌리는 품목별 관세에서 나라별 차이 없이 품목에 따라서 때리는 건데 지금 철강에 대해서 50% 때리고 있죠. 거기다가 자동차 때리고 있죠. 그밖에 반도체도 때린다, 의약품도 때린다 이렇게 그동안에 공언을 했었는데 드디어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 7월 말 8월 초에 때리겠다. 자, 우리 의약품 수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예. 우리가 시밀러 의약품이나 또는 위탁 의약품 생산이 세계 1, 2등 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러잖아도 자동차, 철강 우리 굉장히 아픈데 상호 관세 말고도요. 근데 또 의약품 관세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의약품 업체, 제약 바이오 업체들 수출 가격에 상당한 부담을 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끝난 게 아니고요. 국가별 상호 관세보다도 저는 이 품목별 관세가 훨씬 더 무섭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린 지금 어떻게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 1일이면.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뭐 다른 나라 현재 미국과의 협상을 완성한 나라가 영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전국에 전 세계에 하고 많은 나라 중에 그래서 우리만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는 상호 관세의 경우에 관한 한은 서로가 비슷한 관세율을 매기겠다는 건데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고율의 관세를 문다는 것은 좀 많이 억울한 대목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장을 좀 충분히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일본과 중국은 그런 것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억울한 측면이 많다. 이 대목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고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율 때리는 데 대한 관심보다는요. 관세율을 무기로 비관세 장벽, 이를테면 쇠고기, 쌀, 그 밖에도 뭐 무슨 환경, 또 온펄이라고 해서 온라인 그 디지털세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방위로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그동안은 좀 완만하게 좀 하강 흐름을 보이다가 이번에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보면 1년 전보다 2.7%나 오른 큰 수치인데 이런 수치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여파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더라고요. 자, 트럼프는 관세를 때려도 물가 안 오른다 그랬는데 나타난 지표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보니까 2.7입니다. 2.7이 뭐 아주 폭발적인 수준은 아닌데 예. 미국 정부의 목표가 2%거든요. 그럼 지난달에 2.3 정도였단 말이죠. 2.34. 그리고 이게 쭉 내려와서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제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시 업턴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역시 관세, 아직까지 관세를 본격적으로 때리지도 않았지만은 뭐 일부 제품의 품목별 관세 이런 걸 때리다 보니까 결국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 이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요. 미국 금리 못 내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지금 다급해요. 왜냐하면요. 미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 미국은 국가 부채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국가 부채 때문에 또 재정 적자를 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요게요. 국채 금리 1%, 3%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1조 달러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1조 달러는 이자 부담을 더 하니까 이것 좀 낮춰달라. 목을 메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오름세로 다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있거든요. 예. 트럼프의 압력을 제롬 파월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국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 취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 20대 청년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고 60대 이상 30대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용 사정 뭐 작년보다는 좀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18만 명 정도가 신규 고용이니까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한 13, 4만 정도가 넘었으면 비교적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내용입니다. 그 구성했어요. 이달 통계 특히 심각한 것은 20대인데 20대 취업이 너무 적어요. 예.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통계청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신입 사원 공채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몇 년 전부터요. 지금 그 대형 기업 중에 하고 있는 데가 삼성그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설금설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사용하기 좋은 것은 몇 년 실전 훈련이 된 수습이 끝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뽑다 보니까 신입사원 이렇게 20대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경력직을 뽑는다는데 그 사람이 경력을 어디서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업 입장도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20대 청년 고용청이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좀 재벌 그룹들도 이런 국가 경제 현안에 해결에 동참한다는 그런 자세로 삼성그룹이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이 삼성그룹도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젊은 사람들 공채를 뽑는데 대학 청년들에게 자기가 취업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고용 풍토, 재벌 기업들도 좀 동참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입니다. 예, 청년 고용률이 14개월 연속 하락을 한 상황이고 다만 그 60대 이상 30대가 그래도 취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지금 특히 이제 예.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은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노는 것보다는 직장을 갖는 것이 우리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60대 일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고 일시적인 그리고 급여도 적은 이런 문제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20대, 30대 특히 이런 젊은 층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고용 구조가 정착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